어제 있었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은요, 자칫 심판 결과를 바꿀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대통령한테 불리한 증언을 할 줄 알았던 전 수방사령관과 방첩사령관이 되려 대통령에 유리한 증언을 했고요.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주장은 조금씩 수정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요, 내란죄 입증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는지,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두 장성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나는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수방사령관 얘기고요. 다음이요. 김기영 대변인님. 네. 방첩사령관 얘기입니다. 장관한테 지시받은 건 있지만 내가 부하들한테 얘기한 것과 부하들이 또 지시하고 전파한 게 다르다. 자, 그러니까 검찰 공소장에 적혀있던 내용들과 좀 배치되는 주장들 어제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사실 공소장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보면 헌재에서 이거를 탄핵 심리를 하고 있는 건데, 막상 당사자들이 나와서 공소장에서 나온 부분과 서로 배치되는,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말했다고 인정하는 내용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게 있었죠. 총을 쏘서라도 문을 부숴서 끌어내라. 그리고 4명이 1명씩 들쳐내고 끌어와라. 그런 얘기도 하고, 또 2번, 3번 계엄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하라. 이거 관련해서 이진우 전 사령관이 검찰 조사에서 얘기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많은 언론에서 보도를 했는데, 정작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가장 본질적인 건 뭐냐면요,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지시를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했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탄핵 심리가 좀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두 장성 얘기 들으셨고요. 오늘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뜯어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요, 홍 전 차장,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고 했다라고 천폭로했던 그 사람인데, 그 폭로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원,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는 취지로 말하였죠. 그렇게 기억합니다. 증인은 싹 다 잡아들여를 어떤 의미로 이해하셨습니까? 말뜻 그대로 이해했습니다. 그 누구를 잡아들이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셨습니까? 당시의 통화 내용으로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구체적으로 대상자, 즉 목적어를 규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뭔가 잡아야 된다는 생각은 들었었는데, 누구를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는 저한테 전달받지 못했다. 이현종 의원님. 네. 홍장원 전 차장이요, 나중에는 이재명도 잡아들이고 한동훈도 잡아들이고, 그러니까 저 목적어,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려 한 목적어를 정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작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는 그 목적어를 듣지 못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홍 전 차장의 어떤 저 진술은 이제 대통령과 2차례 통화했다는 사실은 뭐 다 시인하는 부분이고요. 문제는 이제 저 통화와 그다음에 이제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통화, 이거를 종합해 봤을 때, 그러니까 홍 전 차장 입장에서는 싹 다 잡아들이라는 것이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이야기했던 정치인들, 이 사람들로 이제 본인은 전반적으로 판단했던 것 같아요. 예. 종합적으로. 그러나 이걸 이제 분절해서 보면 일단 대통령은 대상자를 이야기하지 않았고 싹 다 잡아들여 하는 건데, 대통령은 어제 진술에서 간첩들을 잡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근데 이제 지금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여인영 이제 방첩사령관하고 통화하면서 대통령의 싹 다 잡아라는 지시는 정치인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했던 그 진술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좀 차이가 있죠. 시차적으로 또 누가 이야기했는지에 대한 차이가 있고, 홍 전 차장은 이제 그 종합적으로 본인이 판단해서 정치인일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한 것인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또 싹 다 잡아들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진술의 어떤 차이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아마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내란죄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좀 본인이 면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예. 특히 내란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정치인 체포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주장을 탄핵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홍 전 차장의 주장을 일단 이거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예. 홍 전 차장 입장에서는 본인은 일단 기소가 안 됐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본인이 들은 대로 지금 꾸준하게 일관되게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진술의 다툼 이게 이제 벌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앞으로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거기에 일단 열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홍장원 전 차장 면전에서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저는 해외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홍장원 1차장한테 전화를 하게 됩니다. 원장님 부재 중이니까 원을 잘 챙겨라 라고 얘기하고 이따가 내가 혹시 전화할 일이 생길지 모르니 이 비화폰을 잘 챙기고 있어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미 관련된 문제는 원장하고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까 전화를 하겠다라고 한 것도 있고 제가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기왕 한 김에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방첩사를 도와주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 제가 국정원에다가 방첩사 도와주라는 얘기는 전임 김규현 원장 때나 조태영 원장 때나 늘 합니다. 왜냐? 방첩사는 예산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리고 국정원에는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 줄 거는 경찰에 주고 또 방첩사에 줄 거는 방첩사에 주면서 좀 예산 지원을 좀 해주라는 얘기를 쭉 해왔기 때문에 간첩사를 방첩사가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라는 계엄사무와 관계없는 얘기를 한 거를 가지고 대통령이 방첩사령관한테 그런 전화를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비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조기현 부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얘기는 그 엄중한 계엄을 상의하려고 하면 내가 원장한테 하지 차장한테 왜 하겠느냐. 그리고 누구를 싹 다 잡아들이려고 한다면 그거는 간첩을 얘기하는 거다. 정치인이 아니라 간첩 얘기하는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대통령의 어제 이 발언을 재판관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 맥락상 전혀 지금 맞지 않은 발언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 이 통화했다는 사실 그리고 싹 다 잡아들여라고 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만들어 온 논리가 이제 저런 식이었던 것 같은데 방첩사를 도와주라는 얘기를 계엄과 상관없이 밤 10시에 전화통화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맥락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간첩을 잡아들이라는 얘기였다는 것도 그 상황에 밤에 10시 넘어서 비상계엄 상황에서 갑자기 어떤 간첩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간첩을 싹 잡아들이라고 했다는 거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변명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에 비해서 홍장원 차장이 맥락상 일부 아주 지엽적인 어떤 표현상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계속 어제 대통령 측에서 문제를 삼던데 전체적으로 대통령과의 2번의 통화가 있었고 그리고 연인영 방첩사령관한테 전화를 했고 그래서 체포 명단을 받아서 메모하다가 뭐 소위 말하는 미친놈들 아니야 이거 하면서 그만뒀고 거기서 중단됐다는 사실은 초기 12월 6일 최초 정보위 위원장과 간사 앞에서 최초 사항을 진술한 이래 구체적 사실관계가 하나도 틀리지 않고 어제도 사실 똑같이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진술의 신빙성은 거의 뭐 배척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재판관들은 볼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 진술의 신빙성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어떤 피고인이라든가 이 탄핵소추 피청구인과 배척되는 위치에서 진술하는 사람이 허위 진술할 동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국정원 1차장이 대통령 앞에서 굳이 하지 않은 말을 하면서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홍장원 1차장 국회에 출석해서 이 직전까지 대통령 좋아했고 대통령이 지시한 모든 일을 하고자 했지만 이것만은 할 수 없어서 내가 다 사실상 거부를 했고 그리고 구체적 내용을 밝히고 국회에서 진실을 밝혔다고 얘기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상황, 홍장원 1차장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국정원에서의 지위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홍장원 1차장은 거짓말로 대통령 앞에서까지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